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지역의 전혀 다른 생태계를 보고 싶다면 가장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바로 아마존강 유역일 겁니다.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이며 거대한 동물들이 많은 아마존에서도 제왕이라 불릴 만한 존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기 거대한 덩치와 단단하고 강력한 몸, 엄청난 위력의 점프력과 사나운 식성, 그와 어울리지 않게 아름다운 붉은 몸을 가진 거대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강의 제왕 피라루크인데요.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만큼 희귀한 이 물고기들은 수족관의 15T 강화유리도 일격에 깨버린다든지 그물을 피하기 위해 높이 뛰어오르는 등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아마존강의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물고기, 아마존강의 제왕이라 불리는 피라루크의 생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라루크는 골서로모, 아라파이마과에 속하는 세계 최대급의 민물어류입니다. 이 녀석의 독특하면서도 어딘가 원시적인 생김새를 보면 왠지 지구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은데요. 골서러라는 이름은 뼈가 있는 혀라는 뜻으로 이 분류에 속하는 물고기들은 이름처럼 잘 발달된 이빨 모양의 혀뼈가 입천장에서 목구멍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혀를 이용해서 먹잇감을 붙잡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피라루크와 더불어 아로나와 민물 나비고기 등이 골서러목에 속하는 물고기들인데 이들은 무려 약 2억 년 전에서 1억 4,500만 년 전인 중생대 쥐라기 후기 시절에 출현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 출현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피라루크는 알로사우루스나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공룡들과 함께 지냈고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을 지나 현재 우리와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존 현지에는 피라라라는 이름의 붉은 열매가 있고 루크라는 말은 현지어로 물고기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즉 피라루크라는 이름은 붉은 열매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피라루크의 몸을 보면 비늘과 지느러미에 신비한 붉은 빛이 돌아 어딘가 위험스러워 보이면서도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피라루크는 기록에 따르면 최대 크기의 경우 무려 5m에 200kg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4.8m에 191kg을 넘기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거대한 녀석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 피라루크는 아마존 현지에서 떠도는 전설에 의하면 신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기도 한데요. 한 아마존 부족 족장의 막강한 아들이었던 피라루크가 신의 분노를 받아 번개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번개를 맞았음에도 살아남았고 그러자 신은 그를 물고기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피라루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에서도 강인한 존재로 묘사되듯이 피라루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크기가 작은 피라루크라고 해도 풍주에 몰리면 사람이 타고 있는 배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힘을 보여줍니다. 피라루크를 사냥하던 원주민이 피라루크에게 얻어맞고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는 증언이 존재하고요. 피라루크를 비롯한 골서러류들은 모두가 굉장한 점프력을 가지고 있는데 물에서 뛰어오른 피라루크와 부딪힌 한 현지 원주민이 머리를 맞아 희생되는 일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양식장에서 길러지는 피라루크를 잡을 때도 여러 사람이 그물로 몰아서 잡아야 하는데 그물을 뛰어넘어 피해버린다고 합니다. 이 탓에 피라루크 한 마리를 잡으려면 그것이 야생 개체이든 양식으로 길러진 개체이든 여러 사람이 꽤나 진땀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피라루크가 이렇게 거칠게 굴어도 멀쩡한 이유는 무지막지한 신체의 내구도 덕분인데요. 피라루크의 비늘은 바깥쪽과 안쪽이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방어력과 함께 가벼우면서도 유연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라루크의 비늘을 살펴보면 바깥쪽은 광물화되어 지극히 단단한 경도를 자랑하는데요. 반면 안쪽은 질기면서도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깥쪽의 새는 단단하고 안쪽은 무른 성질의 금속으로 만드는 카타나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피라루크의 비늘은 일종의 방탄복과 비슷한 구조라고 합니다. 피라루크가 가진 비늘의 내외부층은 서로 합쳐서 응집력 있는 방어막을 형성하는데 이는 콜라겐에 의해 원자균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라루크의 천연 갑옷은 사람이 접착제로 붙여 만든 방탄조끼보다 몸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튼튼하고 가볍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피라루크 비늘의 특징은 향후 우리 인간의 방탄복은 물론 우주항공 분야의 기기를 만드는 기술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물고기들인 피라냐들도 피라루크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라냐의 이빨로는 단단한 피라루크의 비늘을 뚫을 수 없다고 하네요. 피라루크는 피라냐의 가장 대표적인 천적 중 하나로 순간적으로 입을 벌리면 물과 함께 피라냐가 훅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뼈가 붙어있는 단단한 혀로 피라냐를 끝장내버리고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강력한 점프력과 굉장한 신체 내구도, 사나운 성격 때문에 이들을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피라루크를 키우겠다는 말은 곧 수족관 하나를 운영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몸집 자체가 크기 때문에 3m 이하의 작은 어항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피라루크가 어릴 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이들이 자라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를 뒤집어버리고 그물을 뛰어넘을 정도로 점프력이 굉장한데
있는데 이런 힘으로 피라루크는 수족관 벽을 그대로 박아버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 힘이면 15T 강화 유리마저도 일격에 깨져버릴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피라루크를 키우기 위해서는 영화 메갈로돈에서 메갈로돈조차 물어뜯지 못했던 아크릴 수조가 필수인데 아크릴 수조는 흠집도 자주 나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종류를 막론하고 유리로 된 수조 안에 피라루크를 키웠다가는 거의 100% 확률로 수조가 깨지고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꼴을 보게 된다고 하네요. 아마존의 재앙이라는 별명처럼 피라루크는 관상용으로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7cm에서 9cm 정도 크기의 치어를 20만원이면 구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키워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도 많을 것 같은데 키우기 전에 반드시 3m 이상의 아크릴 수조와 키우는데 드는 막강한 비용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성체가 되었을 때와는 달리 떼를 지어다니며 겁도 많고 성격도 유약한 편이어서 관리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독특하게도 페어처럼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공기 호흡을 하는데요. 몸의 크기가 큰 것처럼 불에 또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15분마다 한 번씩 호흡을 해주지 않으면 익사해버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산소가 부족한 물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아가미 호흡뿐 아니라 이따금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공기를 마시는 폐호흡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울 때도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대의 민물고기라는 말처럼 먹이 섭취량이 엄청나고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기에 가정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만큼 볼 일도 많이 보기 때문에 키우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1.5m 이상 되면 포획이 가능하고 다 자라지 않은 녀석도 잡혀가기 때문에 요즘은 2.5m 이상의 개체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지나친 남획으로 인해 보호정책이 시작되기 전 3m 이상의 큰 개체들은 크게 줄어들었고 현재도 남획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브라질 환경청에서는 피라루크를 현지 어민들에 한하여 연간 800톤까지만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지정된 장소에서 어획량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보호정책 덕분에 피라루크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적당한 크기의 피라루크 한 마리만 잡아도 마을 하나가 잔치를 벌이기 충분할 정도인데다 비늘의 크기가 워낙 크고 단단해서 가방 등의 공산품을 만들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관상용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양식을 통해서라도 과거의 거대한 피라루크를 재현해보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무엇 때문인지 거대하게 자라는 자연산 피라루크와 달리 사료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양식된 피라루크는 그 크기가 일정 한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사육되어 자라면 더욱 크게 자라는 호랑이나 사자와는 달리 피라루크가 물고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육되는 피라루크들은 매우 넓은 강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한정된 공간 안에서 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큰 물에서 놀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우리나라의 가물치 또한 현재 미국으로 건너가 괴물 같은 크기로 자라 현지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양식된 피라루크는 좁은 곳에서 여러 개체와 부대껴 살다 보니 몸의 크기가 양식장 크기에 맞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식을 통해 거대한 피라루크를 키우고 싶다면 엄청나게 넓은 수조가 필요할 것 같네요. 최근 피라루크의 비늘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군사, 항공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나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최첨단 문명은 자연과 동물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모로 피라루크가 도움을 주었듯이 우리 또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볼 수 없는 과거의 5m급 피라루크를 되살려줄 때가 된 것 같네요. 동물의 세계였습니다.